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19년도 6월달이죠. 뱀띠 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뱀띠는 조용하고 또 부드러운 성격이면서 보편적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뱀띠를 나타내는 이 사자는 기본적으로 지살을 가지고 있죠. 이 지살은 보편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고 조상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019년도는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에는 역마살과 사해충이 있고 또 뱀띠분들에는 기본적으로 덜삼재가 올해는 또 끼어 있네요. 이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조금 분주히 좀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집을 옮긴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보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성진, 선거, 해외 출장이나 나들이, 여행,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역마살,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해충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동 중에 다소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사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뱀띠 분들에는 올해가 덜삼재니까 더더욱 밖으로 다니시는 거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삼재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믿는다 안 믿는다 참 온갖 설들도 많죠. 그렇지만은 또 지내놓고 보면은 이 삼재를 지내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 둘째고 맞고 안 맞고도 둘째입니다. 조금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고 또 더구나 역마살의 사해충 기운까지 있으니까 올해는 밖으로 이동하시면서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이 역마살이 이렇게 충이 오면은 자동차나 비행기, 선박 이런 데서 사고나 사건 이런 게 생기기도 쉽고요. 안 좋은 사건들도 있으니까 올해 한 해는 뱀띠 분들 각별하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6월달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이성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미혼자분들은 짝을 찾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또 보시면 방합까지 끼어 있죠.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또 이성을 사귀거나 또 이성과 데이트를 했을 때 그 결과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또한 부부간이나 연인간이나 가족간에 좀 더 정감이 가고 화목한 운세가 되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6월달은 상당히 좋은 달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뱀띠 분들의 운세가 나이별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뱀에 해당하시네요. 정인과 편재시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일이 좀 순조롭고 사업도 괜찮게 되는 그런 한 달이다 보면 될 것 같네요. 가정도 보편적으로 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신용도 없고 또 일도 잘 풀려나가는 한 달이다 보시면은 좋은 한 달 되실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신사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뱀에 해당하십니다. 급제와 편관이시니까 우리 일에 좀 부침이 생기고 하는 일도 제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물건을 잃거나 도난 여러 가지 손재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성 간에도 애정에 관한 문제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그런 한 달이니까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기사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뱀에 해당하시네요. 상관과 편인이시니까 부업으로 손댄 일에서 오히려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또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정사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비견이시니까 수입도 괜찮지만은 나가는 집줄도 만만치 않은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금이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도 받고 괜찮은
평도 받을 수 있는 한 달이다 보시면은 과히 나쁘지 않는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55세 되시는 분들 월산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정관과 식신이시니까 금전운도, 이승운도 보편적으로 행운이 따르는 시기다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가정적으로도 원만하고 부부간에도 화기애애한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윗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좋은 평도 받고 지지도 받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달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급적 윗사람들이나 동료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셔 가지고 인상을 심어두는 것도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번에는 뱀띠 분들의 6월달 한 달 동안 운세가 또 어떻게 되는지 날마다의 운세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지살이죠. 그 다음에 13일도 지살이고요. 25일도 지살입니다.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보직이 변경되거나 승진, 승급 이런 것들도 모두 이동살에 속합니다. 또 들어는 여행을 하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이동살에 속할 텐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른 것이 상사의 지시나 회사의 발령 아니면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이 지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살은 들어는 선배나 윗사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엄덕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 곳에 앉아 있는 보다는 다소 움직이는 것이 좀 유리한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하루 보내셔도 활기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2일날 연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 14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6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가벼운 데이트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 또 방학까지 있으니까 좋은 마무리가 되거나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더구나 가족 간에는 이런 날은 한층 더 정감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족 간에 좀 더 돈독하고 화목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3일날 월살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도 월살이고 27일도 월살이네요.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다소 좀 격리되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살이다 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하는 일에 다소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좀 화목에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육체적으로도 조금 나른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조금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서도 이 월살은 어두운 밤길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뜻밖의 행운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차분하게 지내시다 보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도 올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 4일날 망신살입니다. 16일도 같은 날이고요. 28일도 망신살이죠. 이 망신살은 술이나 이성 문제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자신이 체면이나 아니면 명예가 다소 손상당하는 그 기운 이상의 반대급부가 생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망신살 기운은 잘 보내시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금전이나 재물이 생기기도 하는 좋은 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죠. 그 말은 자신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죠. 5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장성살의 삼합이죠.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로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모든 일이 다소 활기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이 풀려지는 듯한 그런 기운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또한 삼합까지 끼어 있죠.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의 동료나 친구, 직장의 선후배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결과도 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변에 누구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건네도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날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쳐다만 봤던 갖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은 추진하고 싶었던 것들 어느 정도 추진하면은 상당히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너무 과욕을 부리지는 말으셔야 되겠죠. 6일날 반환살의 원진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말일날인 30일도 같은 기운이죠. 반환살은 전날 장승살 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타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승살이 현역이면은 반환살은 전관 애호를 받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모셔주거나 알아서 대접해주는 그런 날로 보기도 하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대접해주다 보니까 장승살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덜 노력해도 오히려 전날보다 대우나 대접은 더 나은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원진이 있네요. 그죠? 그렇게 너무 나태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챙겨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원망도 살 수 있으니까 조금은 주변도 돌아보면서 푸는 아량도 필요한 하루다 볼 수 있겠네요. 7일날 역마살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역마살은 좀 전에 이야기한 지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집을 옮긴다든가 회사를 옮긴다든가 보직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가 모든 움직이는 기운이 다 역마살에 속하는데, 이 역마살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회사의 발령이나 상부의 지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충까지 있죠. 그죠?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임에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마살이 이렇게 충이 생기면은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겹치고 또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하루가 됩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이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날은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수승의 기분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것이 좋은 하루다 볼 수 있겠죠. 8일날 육해살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육해살이죠. 6가지의 해악이 좀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인덕도 좀 부족하고 도움도 받기 힘든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신상에 잔병치레도 쉽게 생길 수 있고요. 주변에 구설수도 따르기 쉬운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무리한 것이 몸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도 좋지 못한 하루가 되고요. 특히 이런 날은 잔병치레 조심해야 하고 또 금전이나 재물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좀 주의도 해야 하고요. 쉬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9일날 화개살이고 21일도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은 밖으로 열심히 활동하기보다는 다소 사색에 잠기거나 지난 날을 회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어쩌면은 철학서라도 읽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는 다소 활기도 좀 부족하고 무리해 보이는 하루지만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개살은 과거로의 회귀 기운이 있어가지고 갈등 관계가 있었던 연인이나 부부 사이가 있었다면은 화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재회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잘 보내시면은 재충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죠. 10일날 급살입니다. 그 다음 22일도 급살이죠. 이 급살은 보편적으로 급탈이나 도난, 부상 이런 것들도 의미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다소 잃거나 좀 빼앗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닥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급살운에는 보편적으로 낯선 지역이나 낯선 곳 아니면 새로운 사람 이런 경우는 만나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외식이나 모임 등에서 이런 급살운에는 다소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 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11일날 제살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제살이죠. 이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바깥과 좀 단절되는 그런 기운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잔소리를 듣거나 뭐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봅니다. 이런 날은 어느 정도 성과보다는 현상 유지에 치중하시고 모든 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겠죠. 연인 간이나 아니면 부부 간에도 이런 날은 다툼이나 갈등도 생기기 쉬운 하루라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은 오히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12일 날 천살입니다. 24일도 천살이죠. 이 천살은 보편적으로 가뭄이나 지진, 홍수 뭐 이런 것들처럼 사람이 어떻게 쉽게 막아내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하거나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 별탈 없이 그냥 무산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새로운 일을 벌려봐도 그닥 좋은 기운이 되지 못하니까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하루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시간에는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붉은이 된 거 100%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붉은 삼각형 된 거 75%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상당히 강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운세든 나쁜 운세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운세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날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자, 여기 화개살이 그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반한살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6일 날 연살의 방합 연월도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화개살이 있고 자 여기도 반한살에 원진이 있네, 그죠. 요런 날 이런 날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여기 연살 같은 경우는 데이트 약속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화개살 기운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뭐 조금 다툼이 있었으면은 화해를 삼는 그런 날짜로 잡아도 좋은 날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반한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운기가 잘 풀려 나가지만은 자칫하면 주변에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날들은 조금 체크를 해두고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 6월달 한 달 동안 뱀띠 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